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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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플릭스. 안녕하세요, 음플릭스 김정훈쌤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어떻게 되시죠? 힙합, 락, 재즈, 발라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이 대중음악들이 과연 언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런 대중음악들도 근본이 있고 꽤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 대중음악 장르의 발달과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서양음악의 거장들 못지않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중음악 뮤지션들의 발자취를 빠르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대중음악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선 미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음악들이 미국에서 유래됐기 때문이죠. 미국의 대중음악은 수십 년간 엄청나게 다양한 갈래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뿌리는 다소 이분법적인 구분이긴 하지만 블랙 앤 화이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블랙이란 블루스로 대표되는 흑인들의 음악을 말하는 것이며 화이트란 컨트리로 대표되는 백인들의 음악을 뜻합니다. 이 블루스와 컨트리 두 음악은 미국 남부에서 유래했고 어쿠스틱 기타를 중심으로 연주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많이 다릅니다. 먼저 블루스를 살펴보자면 블루스는 극한의 노예 노동을 당하면서 목화밭을 일구었던 흑인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음악적으로는 블루스 노트라는 반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12마디의 블루스를 반복 연주하면서 즉흥 연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백인들의 컨트리는 접근이 다릅니다. 백인들은 유럽에서 넘어와 미국의 자연 환경을 개척하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일구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찬양하고 내 고향을 그리워하며 거대한 운명에 순응하거나 한편으로 개척하는 카우보이들의 느낌이 납니다. 음악적으로도 온음을 중심으로 온화하고 밝은 느낌이죠. 스타일상으론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인가, 듣기 위한 음악인가, 종교적인가, 세속적인가, 거리의 음악인가, 연주장의 음악인가 등등 명백한 특징을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미국의 대중음악은 이 컨트리와 블루스로 대표되는 백인과 흑인 음악이 서로 경쟁하고 한편으로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는 역사였습니다. 이런 대중음악은 1940년대 시작됐습니다. 2차 대전을 전후해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놀라운 자본주의의 힘과 기술의 발전은 라디오와 축음기, 주크박스 등을 출현시키고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첫 대중음악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유명한 빌보드 차트도 등장하면서 대중의 취향을 순위 매기게 되었죠. 40년대를 지배했던 첫 대중음악 장르는 재즈였습니다. 이때 재즈는 대규모의 빅밴드 재즈로 사람들은 그 흥겨운 스윙 리듬에 몸을 맞춰서 춤을 추는 걸 즐겼습니다. 하지만 대중음악으로서 재즈의 전성기는 금방 저물고 50년대에는 비밥 재즈라는 소규모 예술적 스타일로 변해서 대중과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빈틈을 R&B라는 장르가 나타나 차지합니다. R&B는 리듬 앤 블루스의 약자입니다. 블루스에 리드미컬한 박자를 더하고 흥겹게 춤출 수 있는 음악으로 변화시킨 것이었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R&B 가수라는 명칭을 달고 노래를 하는데요. 현재의 R&B는 이 당시의 R&B와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뿌리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흑인들의 R&B에 백인들의 컨트리 음악을 결합시킨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컨트리 음악의 사운드를 전자기타로 바꾸고 블루스의 리듬과 베이스를 가져오는 등 50년대 최고의 가수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음악에 락앤롤이란 이름을 붙여주며 우리가 흔히 듣는 락 음악의 시작이었으며 백인 음악과 흑인 음악을 융합한 첫 번째 결과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락앤롤이 1950년대 지배합니다. 1960년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으로 난리가 났죠. 냉전 체제에서 미국인들은 국가라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보다 자유롭고자 노력했습니다. 기존의 문화를 거부하고 히피, 안전, 평화, 페미니즘, 동성애 인정 시위들이 빗발쳤죠. 흑인 공동체들 또한 난리가 났습니다. 그간의 차별을 없애려는 흑인 인권운동이 불이 붙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흑인들이 워싱턴을 행진했습니다. 흑인 문화권에선 흑인 사회의 영적인 정서와 종교적 깊이가 담긴 블랙 가스펠 같은 음악들이 유행했습니다. 또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첫 가수가 되는 밥 딜런은 컨트리에서 계승된 기타와 하모니카 중심의 포크 음악을 유행시키며 저항 정신을 담은 시적인 가사들을 들려줬습니다.
포크는 얼핏 듣기론 기존의 컨트리와 구분이 힘들지만 컨트리가 세상에 수능적이고 다소 보수적인 내용을 보였다면 포크 음악은 저항정치, 진보적 생각 등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제임스 브라운 같은 사람은 가사의 전달보다 리듬과 그루브에 집중하는 펑크 음악을 선보였는데 이 역시 흑인의 자부심을 담고 있는 가사들이 많았죠. 요란히 몸을 흔들며 폭발력을 선보이는 흑인 보컬이란 이미지는 제임스 브라운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아티스트로 유명한 레이 찰스 같은 사람들은 그전 시대의 R&B를 기반으로 세속적인 가사를 추구하고 인위적인 몸짓과 박수를 치며 흥을 돋우는 듯한 리듬, 캐차 리듬을 더한 소울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엘비스의 로큰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엘비스가 죽으면서 로큰롤은 한때의 유행으로 잊혀지는가 싶었지만 1960년대 중반에 엄청난 영국인들이 나타나자 상황이 반전됩니다. 바로 비틀즈의 등장이었죠. 엘비스의 로큰롤은 바다 건너 영국에 영향을 미쳤는데 비틀즈를 비롯한 영국 밴드들은 자신들만의 록 음악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물을 들고 1960년대 떼돈을 벌고자 미국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선발대인 비틀즈는 미국 음악 시장을 말 그대로 강타해버렸고 비틀즈를 따라서 수많은 영국의 뛰어난 락 밴드들이 넘어옵니다. 이것을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건너온 롤링스톤스, 더후 같은 밴드들이 만든 브리티시 인베이전과 함께 락의 전성기가 열렸고 락 음악의 세분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락 음악은 무엇이든 좋아 보이면 일단 합체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신없이 음악적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앞서 언급된 밥 딜런의 포크 음악에 락의 사운드를 섞으면 포크락이고 블루스의 우울한 음정을 섞어보면 블루스락, 60년대에 유행하던 히피적이고 몽환적이고 약에 취한 듯한 느낌을 섞으면 사이케델릭 락이라는 식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로 손꼽히는 지미 앤드릭스는 펑크의 그루브를 섞은 자신들만의 펑크락을 선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비틀즈는 이런 모든 장르들을 섭렵하며 발전시키는 뛰어난 성과를 보여 전설로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시대는 1970년대로 넘어갑니다. 70년대는 이제 비틀즈의 뒤를 이어 더 강력한 사운드의 락밴드들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드락 혹은 헤비메탈이라고 부릅니다. 악기의 출력이 더 강해지고 효과가 강해지면서 특유의 금속성 디스토션 사운드를 강화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드 제플린, 딥퍼플, 블랙 사바스 같은 밴드들이 엄청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들의 음악은 그전 시대보다 훨씬 에너지 넘치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모습을 보였고 1970년대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핑크 플로이드 같은 밴드들은 클래식을 결합한 유려한 프로그레시브 락을 선보였고 엘튼 존 같은 이들은 사회 메시지를 던지는 것보단 아름다운 음악 그 자체를 멜로디를 들려주는 팝 락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데이빗 보이는 파격적인 비주얼에 집중하고 본인을 우상화시키며 그램 락이라는 걸 선보였습니다. 그 유명한 보헤미안 랩소디의 밴드 퀸도 이 시대에 활약했습니다. 퀸은 특정 장르에 얽매이기보다는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거기에 본인들 특유의 색채를 더하여 뛰어난 명곡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흑인 문화에선 디스코의 유행이 돋보였습니다. 디스코는 60년대 펑크에서 파생된 댄스 음악으로 듣는 백인들의 락 음악이 지배하던 분위기에서 춤추는 흑인 음악으로서 또 다른 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